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관련한 각종 수사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칫하면 공멸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하루 단일 대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통 정치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당 일각에서는 유무죄 떠나서 당을 위해 당직 내려놓고 조사받으십시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이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의원들도 그런 움직임은 뭐 크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좀 아쉽죠. 플랜 B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심심찮게 나온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동서남북 구석구석 여기저기 칼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퇴진 가능성 없고 의원들이 이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한 발언 듣고 오셨는데 실제 당 분위기에서 이런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 보면 검찰의 칼날이 뭐 특정 지금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고 있고 사실 어찌 보면 거기에 지금 뭐 전현희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이 많이 다 관련돼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는 칼이 바로 가겠습니까? 거기 장관 구속시키고 뭐 중간에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 다 수사하겠죠. 이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대선 패배자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거에 지고 나서 바로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딱 윤석열 라인으로 깔아놔서 어쨌든 타겟으로 삼는 거 아니냐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를 뭐 어떤 뭐 혐의가 드러난 이게 왜냐하면 다 예전부터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새로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 이래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뭐 당내 여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최근에 이 대표의 주식 보유 논란 관련해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전재수 의원도 김혜영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퇴진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한 데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지방선거 때 직접 비판했었던 박지원 전 위원장도 오늘 단일 대우 목소리를 이제 낸 상황인데, 자 사법 리스크 위기감은 민주당 내에서 커질 텐데 지금 단일 대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이 결부돼서 공생 목소리, 같이 가자 이런 목소리가 좀 강해지는 걸까요?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선택한 때부터 이미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걸로 감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누차 계속 제기됐던 의혹들이고, 물론 이번에 김용 부원장 구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와 새로운 범죄 사실이 이제 진술로서 드러나서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성남 FC 의혹이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유해진 도시란 이런 건 기존의 대선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자기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일단은 단일 대우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당대표 선출 시점부터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렇게 저는 민주당에서 일사불란하게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낮은 지지율을 보고 민주당이 지금 해볼 만한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지율 20%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야당 타협이라고 해도 해볼 만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수사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범죄 혐의가 정말 사실로 인정이 되거나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를 대비할 경우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 한번 돌파해서 지금 현 집권 권력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쟁점이나 공세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혐의잖아요. 그럼 네. 이것은 팩트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그걸 대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플랜 B를 마련하는 건 너무 늦다,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민주당 내에 이른바 뭐 비명계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플랜 B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성호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나 뭐 기타 많은 분들이 지금 일사불란에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예. 것은 제가 볼 때는 낮은 지지율만 믿고 정치적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넘어가 보겠다는 생각인데 법리적 사실, 그다음에 혐의의 사실 앞에서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은 뭐 기소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 줄 아는 게 수사하고 감사밖에 없다. 이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인 대책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본인이 그동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지지율을 올려왔고 한동훈 장관도 당연히 그 길을 갈 걸로 보는데 그게 지금 말씀처럼 뭐 기소하고 공소장 나온다고 해서 그럼 만약에 뭐 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냐, 그렇지 않을 거로 봅니다. 공소라는 건 제가 보기에 그냥 검찰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뭐 김용 변호인 맡아서 네. 이제 수사 받아봤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기고만장한가? 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변호사 한 18년 했기 때문에 수사도 많이 받아봤는데 요즘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검찰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업돼 있다. 뭔가 지금 한 건을 해서 본인들도 뭐 한동훈, 윤석열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래 안 갑니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게 수사해서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검찰이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카드를 휘둘렀을 때 그 후과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단순히 뭐 팩트가 드러나만 한다? 그렇게 누가 보겠습니까? 목적을 갖고 수사하고 네. 있는 건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단순히 아무런 목적 없이 검찰이 순수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 수사 얘기를 하셨고 지금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네, 계시다고 오늘부터, 하셨는데 예, 오늘 네. 이제 다녀오셨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건데 지금 나흘 정도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네네.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검찰이 이에 앞서 있는 이제 남욱 변호사부터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일치된 진술은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 그다음에 뭐 차량 출입 내역 이런 증거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김용 부원장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된 것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유동규 진술 위에 이제 메모가 혹시 뭐 얘기하지 예. 않을까? 메모라는 게 이제 남욱 그 측근, 측근. 예, 이모 씨가 예. 작성한 메모라는 건데 그거를 지금까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 김용 부원장이나 변호인들한테. 검찰이. 그렇죠. 예. 어찌 보면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으니까 나올 텐데 중요한 증거라 그러면 만약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럴 때 그 전부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일부만으로도 이렇게 가려서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거 제시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CCTV도 나오겠지만 사실 뭐 정민용 변호사와 뭐 유동규가 만났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CCTV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만나는 CCTV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예. 진술밖에. 그러면 왜 저는 오히려 그 메모를 제시 안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오늘은 뭐 그거 직접 물어보지 못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증거가 아니거나 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거나. 왜냐하면 대장동에서 오고 간 돈은요 수백억입니다. 4천억 이상을 벌었다 그러고 있고 뭐 지금 뭐 50억 준 사람도 몇 사람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네. 뭐 35억 유언홀딩스에 간 것도 있고 뭐 뇌물도 뭐 5억이니 3억이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돈이 못 간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적어놨다는 것 같은데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예. 뭐라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부처럼 매일매일 기재하거나 이러면은 이것만 나올 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돈 많은 돈을 썼으면서 하필이면 이거 관련된 것만 써놨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의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를 지금 검찰이 김용 부원장 측에 보여주지 않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보시는 보통 거예요? 수사에서는 부인하면은 그 증거를 물증이지 않습니까? 예.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렇게 가리든지 해서 제시하거든요. 이렇게 매월 며칠 날 돈을 줬다고 돼 있는데 그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여달라고는 해보셨습니까? 뭐 제가 입한 지는 얼마 안 됐겠지만 예. 당연히 제가 보기엔 아마 다른 변호인들은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걸 제시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걸 제시 안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증거가 없는 게 아닌가, 진술 예. 이외에. 예. 왜냐하면 물증을 제시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물증 제시 안 하면서 지금 오전 뭐 9시,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있거든요. 예. 별 진척되는 게 없어요. 증거를 제시하고 뭐 질문을 해야 그다음에 진척이 되는데, 그리고 변호인도 예. 방어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붙잡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냥 원님 재판하듯이 네 죄를 네가 알랜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진술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진척이 안 되고 있죠, 전혀. 중요한 증거가 아니거나 혹은 뭐 검찰의 전략일 수도 있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김용 부원장의 이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일단 법원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또 당연히 네. 발부가 됐고요. 그러면 더 잘 알지만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히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확보된 것을 동의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우리 현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서 오늘 처음 갔지만 그 메모를 아직 안 보여준다는 이유로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섣부른 판단일 수 있고요. 수사의 기법상 또는 수사의 어떤 전략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검사들이 협의해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야당의 당대표와 관련된 최측근이 이 돈과 관련된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8억 이상의 돈과 관련된 것을 범죄 혐의를 인지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수사를 하면서 그 뭐 당대표에 대해서 아무 권한 그 연관이 없고 증거가 없는 걸 가지고 검찰이 표적으로 삼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저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검찰의 이제 정치 탄압, 뭐 검찰이 기고만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와 사법 리스크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각 정부 부처마다 TFT칸이 다 만들어서 과거의 정부에서 뭐 있는 걸 다 뒤져가지고 수백 명을 구속하고 수백 명을 다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들은 적폐청산이라고 정의의 화신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돈, 그다음에 특가법상 배임, 이런 등등의 또 성남 뇌물수수 의혹, 이런 등의 개인 비리의 온갖 덩어리들이 모여서 지금 의혹을 받는 거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1야당의 당대표란 이유만으로 증거도 없이 당대표를 지금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나 사실관계는 이 변호인으로 지금 입회를 하시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뭐 나중에 제시할 수도 있겠죠. 제시할 수 있는데, 이번에 뭐 자꾸 이제 구속영장 얘기하시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 근데 이제 마침 하루 차이로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나오게 되면 밖에 둘 다 있으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말 맞출 우려가 있다. 이거를 저는 검찰이 만들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추가 영장 청구해달라고 의견서 안 냈거든요. 할 수 있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분명히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도 보면 핸드폰 버리라고 했다는 거 지시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작년 9월에 있었던 거 가지고 4월 달에 다시 이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검찰이 만들었다. 이번에 아마 이 PPT도 한 100장 됐는데요. 돈 주고 받은 그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럽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대장동해야 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구속의 필요성,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았다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증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시 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소환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검찰은 지금 대장동 일당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난해 말고도요, 2014년을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은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남욱 변호사가 2014년 6월까지는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진술입니까? 저도 뭐 그 공소장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은 이제 2013년 그것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자금법은 7년인데 뇌물은 금액이 1억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15년 되고 한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시의원이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뇌물로 문제 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사안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포괄일죄로 엮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포괄일죄가 되려면 중간에 뭐 hat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 한 8, 9년 정도 있다가 다시 연결됐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아마 13년, 14년 거는 이제 뇌물로 이제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 사건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돈을 줬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마련해서
몇월 몇 시에 어디에서 줬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막연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대선 자금까지 연결하려고 하면은 이 고리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용 부원장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영상통화 앱을 이용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영상이 무슨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페이스타임 쓰잖아요. 예. 근데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국 각지에 경선하는 사람들 이제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빌미 잡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거 많이 써요. 경선 과정에서 뭐 예. 상대 진영이라든가 이렇게 워낙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선할 때는 이렇게 상대가 이제 녹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예민한 것들은. YTN과 지난 1월에 이제 통화를 한 이런 내용인데요. 기록이 남지 않은 영상 통화 앱을 6차례 이용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빌미가 될까 막 그랬다 이런 주장입니다. 실제 경선 기간에 녹음 방지 차원에서 이렇게들 많이 합니까? 경선 때 이제 과열되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상대방이나 이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하거나 이걸 녹취를 해놓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기록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는 것을 썼다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이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선 과정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언론에 나오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당시에 유동규가 검찰에 체포영장이 들어와서 체포되기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통화했을 때 그렇게 몇 번씩이나 통화를 시도하면서 다급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 유동규 측 주장은 그때 여러 가지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이 여러 가지 자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김용 부원장이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금 유동규 주장대로 뭐 그 폰을 버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뭐 있으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김용 부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페이스 무슨 영상 통화인지 뭔지 그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시 유동규가 체포되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박하게 계속 영상 통화를 시도했고 실제로 영상 통화가 나중에 됐다는 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좀 추가로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터졌던 지난해로 좀 돌아가서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압수수색 당일에 창밖으로 휴대폰을 버렸던 것 네.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자, 이게 누구랑 통화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자, 통화를 시도했던 기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걸 고리로 해서 지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관건은 뭐냐면요. 네.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 버린 게 문제가 돼서 그 배우자 같이 사시는 분한테 버리라고 문제가 돼서 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바로 안 했어요. 6개월 연장할 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이 이걸 남겨둘 수 있어요. 나중에 영장을 어찌 보면 구속 기간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이 핸드폰 문제는 작년 9월에 압수수색할 때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 한 번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그때 남겨놨다가 검찰이 나중에 휴대폰 못 찾아서 경찰에 일주면에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다른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던진 게 있고 하나는 그 부인한테 이제 버리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혐의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냥 다 적용해서 기소하면 돼요. 남겨놨다가 나중에 추가 기소하고 영장 네. 구속기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지금 말씀처럼 이게 뭐 사실이라 그러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조사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다 조사 끝난 다음에 남겨놨다가 구속기간 끝나가면 추가 기소하고 구속기간 연장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통화 시도하고 이제 영상 통화 그다음에 문자 주고받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또 이제 뭐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만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유동규 본부장이 한 몸이었다라는 긴밀하게 것을 연락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 한 몸이었고 당시만 해도 대장동 게이트가 막 터져 나올 때 지난해 9월, 10월 시점이니까 그리고 유동규에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의 그 평소의 인간관계
친밀도가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라는 것을 이재명 방증하는 대표는 거죠.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까지는 측근, 그러나 네, 그렇죠. 유동규 네.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진술을 다시 이제 사실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만 뭐 배신감 이야기라고 예.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배신감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장비라고 별명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과 함께 3인방 소리로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함께 그렇게 가깝게 지내왔는데 네. 자신은 뭐 한순간에 측근도 아닌 사람으로 정리가 되고 또 김문기 처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굉장히 절친인데 김문기 처장 아예 모른다고 예.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인간적인 소외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구속돼 있는 분들의 1번은요 석방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누굴 뭐 모른다고 했다 해서 내가 갑자기 신경 변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나가는 게 1번 목표일 수밖에 없고 네. 그 당시에 통화한 분들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정민용, 뭐 김문기 이런 분들 통화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예. 한두 사람만 가지고 그럼 뭐 정민용, 김문기도 이분도 다 뭐 측근이고 다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네. 뭐 수사 직전에 사람들이 통화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일반적으로 통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치권에 있는 분은 다 알 겁니다. 대부분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